네, 2021년 3월 11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수강 신청 정정을 통하여서 새롭게 과목을 수강하게 되어질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함께하였던 학생들과 또 이번에 수강한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백석대학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못 느끼겠지만 백석대학교는 어느 대학보다도 아름다운 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와 여러 화사한 꽃들로 교정이 꽃밭이 되어지고 또 여름과 가을에도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설경의 백석대학교 교정은 참으로 멋진 눈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히 학교에 나와서 학교의 아름다운 교정을 거닐고 또 이곳에서 대학의 꿈들을 펼쳐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교재는 피셔의 비판적 사고를 중심으로 강의하는데 제가 주요 내용들을 우리 토론 게시판에 요약을 해서 매주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교재를 꼭 구입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학생들은 구입하여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교재는 12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를 빼면 매주 한 단원씩 예상하고 진도를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1장 비판적 사고 교재 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존 듀이는 비판적 사고를 반성적 사고라고 부르면서 비판적 사고란 근거나 파급 효과에 비추어 믿음이나 지식을 능동적이고 끈질기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고방식과는 대비되어지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또 논리적 사고가 아닌 뛰어 건너거나 순간적인 결정하는 무반성적인 사고와도 대비가 되어지는 사고입니다. 왜 비판적 사고가 반성적 사고가 필요할까요? 1960년 5월 11일 이날 아르헨티나 시내에서 55세의 평범한 남성이 실종되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 갑자기 실종이 되었으니까 이 집안은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1962년 5월 31일 날 교수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즉 1960년에 실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형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평소에 그는 자상하고 평범하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던 가장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일 나치 친위대의 중령이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명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가 계획한 유대인의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즉 홀로코스트를 실행한 죄로 그가 사형에 처해진 것입니다. 재판을 담당하면서 이 아이히만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그 다음에 그의 정신과 분석을 담당하였던 의사도 이 아이히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죄를 지을 악한 성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었던 이 아이히만이 시대의 이 유대인 학살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상부의 지시에 따르기만 하였지 내가 어떤
악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명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서 철도를 그 유대인 수용소에 연결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을 열차에 싣고 수용소에 싣고 가서 그들을 내려서 다시 독가스실에 들여보내고 죽이는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그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 열차에 독가스실을 설치해서 이동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러면 도착해서는 이 유대인들을 바로 소각적으로 옮겨서 소각을 시키면 훨씬 더 수월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직접 실현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이히만은 자기가 어떤 유대인들에 대한 악감정이나 또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은 성실하게 시키는 대로 또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만 하였다라고 자신을 변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법정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교수용으로 그를 집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판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히만의 상태를 악의 평범성, 위에 빨간 글씨로 있는 것처럼 악의 평범성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상이 험악하게 생겼고 성격이 난폭하고 또 많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아이만을 변호했던 변호사도 또 정신과 의사도 이 아이만이 너무도 정상적이고 너무도 평범하고 또 너무도 성실하였다라는 사람이라고 증언한 것을 예로 볼 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아이히만인데 그는 성실한 가정이었고 성실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법정에 서게 되어지고 또 교수형에 처해져야 했을까요? 그는 효율적인 또 그것이 또 상부에 충성하고 성실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성찰적인 즉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부는 그에게 유대인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학살하는 방법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는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열차를 활용한 독가스실을 개발하여서 상부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효율성을 높이는 일거리를 많이 줄어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비윤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스스로 생각해 보지 못하고 성찰해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터인데 그때 자신은 참으로 성실하게 직장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자신이 행할 일이 참으로 더 악한 일에 다름이 없는 일이었거나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비록 사형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지나간 세월들이 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후회되고 안타까울까요? 그러한 해관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판적 사고, 반성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현실 안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이 지금 나아가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을 할 수 있고 되돌아봄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 여러분의 시야를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재 2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하위 단계의 가업들이 필요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어떤 하위 과제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문제인식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맞닥뜨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문제를 인식하였다 할지라도 그 문제 해답에 대한 적절한 수단을 찾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관련 정보를 찾아 분류하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네 번째는 숨은 가정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만이 경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에 숨어있는 가정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는 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능력을 그가 키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불행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언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용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대한 언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결과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료를 해석하기, 일곱 번째 증거를 판단하고 증거를 평가하기 등입니다. 이 하위 내용들은 1941년 에드워드 글레이저가 그의 책에서 밝힌 내용들입니다.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우리 교재 구성이 이러한 단계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트레이닝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를 마치게 되어지면 지금 시작하는 지금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장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이기보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최근의 정의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까 살펴보았던 부위의 비판적 사고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정의한 내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또 널리 알려진 비판적 사고의 정의는 1997년 마이클 스크라이븐이 정의한 것인데, 비판적 사고란 관찰과 의사소통, 정보 그리고 논증에 대한 숙련되고 능동적인 해석이다 평가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숙련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명료와 연관성이 있으며 합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능동적인 또 그것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능동적, 즉 메타사고, 즉 사고에 관한 사고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의 방향성과 또 가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메타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 대안 중에서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이 무엇인지, 또 그 일에 대한 평가와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재 2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성향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번 학기 동안 이 비판적 사고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또 이론을 습득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또 그것을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배운 것과 훈련되어진 것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그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또 그에 맞는 사고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책은 내용을 그저 배우고 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러 연습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런 연습 문제를 풀어가며 또 적용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런 비판적 사고가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화되어지고 또 그것이 무의식 쪽에 남아서 사고에 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가붕계의 목적입니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삐딱하고 회의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판적 사고는 잘못을 따져 묻고 지적하기만 하는 공적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그 모임 단체에 비판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조직이 깨지고 또 회의가 무거워지고 또 이 불편해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비난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나쁘게 말하는 행동인 것에 비해서 비판은 잘못된 점뿐만 아니라 잘된 점도 함께 잘 따져 판단하여서 무조건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를 한다고 해서 꼭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합하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의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를 것입니다. 또 네, 지금 이 추석 체크를 제가 일단 일괄적으로 하고 오후에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PPT 화면으로 돌려서 좀 강의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워크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적 사고에 대한 오해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 사고방식이다라는 오해에서 여러분이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그러한 맥락에서 비판적 사고를 우리가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비판적 사고라고 부르면 무엇인가 시비가 있고 또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둘째, 논증이나 생각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우리는 때로 다른 가능성이나 다른 방안을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비판적 창의적 사고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창의성이 풍부해야 비판적 사고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물을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또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모집하다가 이번 학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2021년 2월 12일자 신문을 스크랩을 했습니다. 전현정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는 여성 법조인으로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대단히 영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달에 신문에 기고하기를 다양성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숫자로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한 것인데 경영진이 다양성을 확보하게 되어지면 수익은 20%가 신장되어지고 가치 창출은 30%가 증가한다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의 오너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기업보다는 여러 사람의 CEO로 공동 운영되어지는 회사, 즉 여성의 임원이 있고 또 과학자나 또 법조인, 또 사회학자, 심리학자, 또 현장의 기술자, 다양한 그룹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여서 이사 진행에 의해서 회사를 운영하게 되어지면 혼자 경영하는 회사보다 수익성이 몇 퍼센트 늘어난다고요? 21%.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가치는 27%가 증가한다라고 발표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확보되어지면 기업의 수익과 가치 창출이 획기적으로 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가 5%의 성장, 또 매출 10% 올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임원진 몇 사람만 더 보강함으로써 그 회사의 수익률이 20%나 늘어나고 또 가치 창출이 30%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성과 또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모임에 있는 이것들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논리적 사고를 교수자와 학습자,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행하였던 수업이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획일화되어진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도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수업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동료 평가를 하고 또 동료의 지지를 구하며 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크숍을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하여서 황지호 학생이 의견에 대해서 강인혜 학생 또 황지호 학생 자신의 답글을 들었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참여와 소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동료평가에서는 임채연 학생, 이채훈 학생, 김종령 학생, 이현정 학생, 백희정 학생, 보수섭 학생, 또 이형규 학생, 또 김하은 학생, 잔수빈 학생이 동료로부터 다양한 격려와 지지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 학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과목 MT를 갑니다. 제가 그 학기에 강의하고 있는 여러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만 데리고 떠나는 MT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화면은 몇 년 전에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을 데리고 여수로 MT를 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빨간 옷을 입은 학생의 모습이 보이죠. 빨간 학생이 이제 이 학생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제 수업을 들었던 졸업생이에요. 그러니까 여수까지 가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5시간 정도 걸리는데 가는 동안에 내 수업을 들었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졸업한 나장미 학생하고 서로 진로에 대해서 또 대학 생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또 조언도 듣고 또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수에 도착해서 바닷가에도 가고 또 이제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마 동영상이 지금 밑에서 잘 구현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수에 가면 한일관이라고 하는 제일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또 전주에 또 한식집이 있는데 전주에 가서 또 좋은 음식 먹고 또 좋은 경치 보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하고 담양, 이거는 이제 단양은 강원도에 있는 거고 담양은 저쪽 밑에 지방에 있는 곳인데 대나무숲이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제 가서 대나무숲도 관람을 하고 그 바로 아래
이 대나무 통으로 되어져 있는 대나무통 정식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식사도 하면서 여러 또 대화도 하고 소통을 하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 지금 뱃서대학교에서 10여 년 동안 넘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만났던 학생들은 다 잊혀지고 지워지지만 이렇게 함께 MT를 갔던 학생들은 지금도 생각이 나고 또 연락을 하고 또 자기끼리도 이렇게 우애 있게 또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을 제가 보기는 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스타렉스를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운전만 해주면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이 학생들을 인솔해주고 또 가이드해서 그쪽에 여행도 하고 대화도 하고